오셨네요. 반갑습니다. 23년 차 실전 투자자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이 벌써 AI 전략 인프라 슈퍼사이클 시리즈 제4편이네요. 주식판에서 20년 넘게 구르다 보니까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 있거든요. 남들이 다 쳐다보고 열광하는 곳엔 이미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엔비디아 AI 칩 이야기만 떠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시끄러운 파티장을 과감하게 빠져나와 볼 겁니다. 대신 2026년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그야말로 의외의 변수, 바음 슈퍼사이클의 진짜 주인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화면 꽉 채운 이 숫자, 7,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0조 원 정도 되는 미친 규모죠. 이게 대체 무슨 돈일까요? 바로 2026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5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오직 인프라에만 때려박을 자본 지출, 즉 캐펙스 규모입니다. 1,000조 원이라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스웨덴이라는 나라 전체의 1년 GDP보다 더 큰 돈을 단 5개 기업이 쏟아붓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돈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첫 번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1,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당장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뉴시 보면 전통적인 통신사들 지출은 오히려 2% 줄어든다 만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 빅테크들은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지금 클라우드 기업들이 직면한 전례 없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병목 현상을 뚫어내는 곳으로 이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갈 브리핑 청사진입니다. 빅테크들의 캐펙스 폭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고속도로의 병목 현상, 6월에 있을 주파수 경매 촉매제, 그리고 에이전틱 AI 트래픽의 변화를 거쳐서요. 마지막엔 제 포트폴리오를 여는 심정으로 구체적인 전술적 액션 플랜까지 쭉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캐펙스의 폭발적인 팽창과 피지컬 AI입니다. 이제 AI가 데이터를 계산만 하던 시대를 넘어서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시대가 온 거죠. 투자할 때 가장 믿어야 할 건 뭐다? 네, 결국 까놓은 숫자죠. 우리는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체제 변화, 즉 레짐 체인지를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엔 AI가 방구석에서 데이터 계산만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데이터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물리적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온 겁니다. 데이터 한번 보시죠. 아마존 2,0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1,900억 달러. 특히 메타나 아마존은요, 이제 남의 망 빌려 쓰는 것도 답답해서 자기들 전용 광통신망이랑 전력망을 직접 깔고 있어요. 반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메가 트렌드인 거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리즈들에서 기본적인 AI 칩이나 전력 문제는 이미 지겹도록 다뤘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 이 거대한 공급망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의외의 변수, 그러니까 남들은 아직 잘 모르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섹션, 산업 공급망과 데이터 고속도로의 병목 현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배기 제약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빅테크들이 비싼 돈 주고 수만 개의 GPU를 사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연결하려고 딱 보니까 아불싸, 통신망에 엄청난 트래픽 잼이 걸려버린 겁니다. 병목이 생긴 거죠. 여기서 네트워킹 패권 전쟁이 터집니다. 엔비디아가 밀던 폐쇄적인 인피니밴드 방식이랑 개방형 표준인 이더넷 방식이 맞붙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이더넷 진영을 이끌면서 그냥 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얘네들 AI 네트워킹 매출 타겟만 35억 달러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회사의 해자입니다. 부품 주문하고 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리드 타임이 무려 52주입니다. 1년을 꼬박 기다려야 돼요. 게다가 후발주자들은 엄두도 못 낼 8, 90억 달러 규모의 부품 구매 화가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거 절대 못 깨는 철옹성 같은 진입장벽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할 마법의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CPO, 공동 패키징 광학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 신호 대신 빛과 실리콘 칩을 아예 한 덩어리로 합쳐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를 70%나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글로벌 광통신 1위 기업 CN 한번 보세요. 이 회사가 만든 엔진이 무려 7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주 잔고를 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광통신 인프라를 먼저 차지하려고 아주 번호표 뽑고 줄을 서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국내 투자자들은 어딜 봐야 할까요? 바로 이 로드맵을 뚫어지게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실리콘포토닉스 파운더리 로드맵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2026 하반기 대량 양산부터 시작해서 2029년 턴키 서비스까지 쭉 이어지죠. 이건 그냥 삼성전자 혼자만의 호재가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새로운 생태계에 싹 플러그인할 수 있는 우리 국내 광통신 부품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판, 즉 거대한 구조적 상승 촉매제가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퇴근길에 오랜 구독자 한 분이랑 맥주를 한잔 했는데요. 그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베테랑님, 저 지난번 5G 사이클 때 통신 장비주의 고점에 꽉 물려서 진짜 맘고생 심했거든요. 이번엔 진짜 다른 거 맞습니까? 네, 저도 23년 동안 시장에서 구르면서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정말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 돈 굴리는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그냥 전통 통신사들이 주도하던 그저 그런 사이클이랑 지금 당장 생존의 사활을 건 AI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수요 매트릭스는요, 질적으로 완전히 뼛속까지 다릅니다. 세 번째 섹션, 6월 주파수 경매 촉매제입니다. 통신 무선 장비 시장에 다시 거대한 불을 붙일 신호탄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완전히 다르다는 걸 증명해줄 가장 확실한 퀀트 촉매제가 바로 2026년 6월 2일에 시작되는 미국 FCC 113번 주파수 경매입니다. 이번엔 진짜 판이 달라요. 왜냐?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으로 스마트폰에 직접 쏘는 D2D 서비스로 참전해버렸거든요. 이러니까 전통 통신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인프라 군비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AT&T 같은 곳은 우리 향후 5년 동안 2,500억 달러 투자할 거다 하면서 으름창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가 통신판의 상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AT&T가 2,5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스페이스X가 다 뒤집어 엎는 이 역대급 진흙탕 싸움에서 진짜 알짜배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조용히 선점에 들어가야 할 국내 수혜 종목은 무엇일지 속으로 한번 곰곰이 추측해 보시죠. 네 번째 섹션, 에이전틱 AI와 업링크의 전환입니다. 네트워크 설계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지점입니다. 최근에 노키아가 네트워크를 다시 깐다고 엔비디아한테서 10억 유로를 투자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오늘 브리핑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바로 데이터 트래픽의 방향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과거 5G 때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다운로드해서 보는 다운링크 중심이었죠. 근데 2026년의 네트워크는요. AI 에이전트, 자율주행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위로 냅다 쏘아 올리는 무거운 업링크, 즉 토큰 트래픽 시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기존에 쓰던 낡은 비대칭 네트워크망은 이 엄청난 부하를 절대 못 견뎌요. 붕괴 직전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긴급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강제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 대신에 AI 에이전트들이 통신망에서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무거운 데이터를 막 던지는 시대인데 이 날뛰 낡은 레거시 네트워크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뿐입니다. 네트워크가 스스로 판단해서 교통 정리를 하고 길을 뚫어주는 의도 기반 오케스트레이션. 즉, 에이전트 경험이라는 새로운 표준으로 싹 다 갈아엎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가장 기다리셨을 포트폴리오 케이스 스터디와 탑픽 바로 들어갑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맨날 매크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 재미없죠. 펀드 매니저가 개인 포트폴리오 쫙 열어 보여주듯 가장 실전적인 전략과 탑픽 종목들을 까보겠습니다. 핵심은 글로벌과 국내 투트랙 전략입니다. 우선 글로벌 앵커로는 앞서 입이 닳도록 칭찬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시에나, 노키아를 든든한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 탄력적인 수익률, 즉 국내 알파를 원하신다면 딱 두 곳을 타겟팅합니다. 첫째, 질화관륨 전력 증폭기로 글로벌 시스템 통합 업체들을 뚫어낸 RFHAC, 증권가 목표가가 무려 15만 원까지 쫙 열려 있습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광파운드리 혼풍에 아주 다이렉트로 올라탈 OE솔루션, 여긴 목표가 6만 원 선 잡습니다. 여기에 KMW나 솔리드까지 묶어두시면 6월 주파수 경매의 직접적인 수혜까지 야무지게 챙길 수 있겠죠?
자, 5번째 질문입니다. 다 좋습니다. 논리도 탄탄하고 종목 티커도 알았어요. 그럼 당장 내일 아침에 저 똑똑한 스마트 머니들보다 단 한 발짝이라도 먼저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뭘까요? 투자는 결국 타이밍과 실행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23년 짬바를 갈아 넣은 제 4단계 액션 플랜 딱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글로벌 핵심 기술주인 아리스타와 시에나로 포트폴리오에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잡습니다. 둘째, 국내 알파 촉매제인 RF 하이식과 오이솔루션을 그 주위에 위성처럼 날렵하게 배치하는 겁니다. 셋째, 6월 FCC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수급 동향을 매일매일 트래킹하시고요.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철저하게 확률적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비율을 1대 2.5로 아주 깐깐하게 유지하십시오. 무조건 안 잃는 게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자, 방심할 때쯤 어김없이 찾아오는 베테랑의 팩폭, 현실 점검 시간입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가 방심할 때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베이지안 업데이트, 즉 상황에 따른 전략 수정은 필수입니다. 만약 거시적인 고금리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거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만 냅다 쓰고 AI로 돈을 못 버는 소위 캐펙스 함정에 빠진다고 가정해보죠. 아니면 미중관세 분쟁이 터져서 부품망이 꽉 막혀버린다면 그럴 땐 맹신하지 말고 우리의 진입 시점과 비중을 아주 유연하게 기계적으로 덜어내고 수정해야 합니다. 맹신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독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늘 강조드리죠. 시장은 우리가 건방지게 예측하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한 대응과 생존이 펼쳐지는 살벌한 무대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이 깊이 있는 해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끝까지 살아남는데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이라는 이 거대한 통신 장비 슈퍼사이클 속에서 이번 주 여러분이 시장을 보며 가장 궁금했거나 혹은 제일 걱정스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예전 오지 사이클 때 물린 장비주를 아직도 들고 계시다면 그 아픈 사연도 좋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고민을 남겨주세요. 다음 편 영상에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댓글들로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멘탈 꽉 잡고 함께 버티고 살아남아 봅시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